이쁘고 귀엽고 우아하기까지 한 열대어를 키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치만 초보자라고 해서 튼튼하기만 한 키우기 쉬운 애들만 키워야 할까요? 이 모든 조건에 다 맞는 열대어가 바로 구피랑 베타라고 생각해요. 수컷 구피와 수컷 베타의 이쁘고 우아하기까지 한 지느러미를 보고 있으면 활짝 핀 꽃을 펼쳐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두 종 모두 pH가 6에서 7 정도이고 수온도 22도에서 28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돗물이 pH 7 정도의 중성이니 하루 정도 받아놓은 염소가 제거된 물을 쓰면 되고요. 또 다양한 모양으로 개량되었기에 종류도 많아서 초심자부터 매니아에게까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어종이에요. 디스커스처럼 처음부터 엄청난 용품들을 준비해야 하는 어종이 아니기에 초심자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구피와 베타.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성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을 미리 알아두면 시작을 어떤 어종으로 키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구피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장점 첫 번째, 물이나 수온에 까다롭지 않아서 키우기가 쉬워요. 두 번째, 성격이 온순해서 합사를 할 수 있는 물고기의 폭이 넓어요. 세 번째, 다양한 모양으로 개량되었기에 일정 세대 동안 고정돼서 나오는 고정구피와 세대마다 다른 모양이 나오는 믹스구피 또는 막구피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가격대별로 고를 수 있는 폭이 넓다 보니 초심자부터 매니아까지 한 어종으로도 계속 질리지 않게 키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번식이 쉬워요. 이 점이 큰 장점이지만 또 가장 큰 단점이에요. 한번 번식한 암수를 제대로 분리를 안 해주면 폭번할 수 있기에 나중엔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게 돼버려요. 수조까지 함께 말이죠. 베타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장점 첫 번째, 베타도 구피처럼 물이나 수온에 까다롭지 않아서 키우기가 쉬워요. 두 번째, 관상어 시장의 꽃이라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 지느러미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지느러미나 발색이 뛰어난 개체를 개량했기에 넓은 브리딩 시장을 갖고 있는 만큼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구피처럼 선택의 폭이 넓어요. 단점 첫 번째, 다른 열대어들에 비해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열대어들과의 합사하기가 힘들어요. 베타의 이름이 고대 전투민족인 베타족에서 유래되어서인지 투어 종류인 만큼 한 마리만 단독 사육을 권장드려요. 두 번째, 번식이 힘들어요. 보통은 수컷끼리 경쟁하느라 사이가 안 좋은데 베타는 암컷하고도 또는 때에 따라 암컷끼리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번식할 때 아주 잠깐 빼고는 따로 분리를 해줘야 해요. 세 번째, 지느러미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플레어링 유도를 해줘야 해요. 안 해주게 되면 지느러미가 뭉치고 말려서 펼쳐지지 않게 돼요. 플레어링이란 지느러미나 아가미를 펼쳐 몸집을 부풀려 위협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두 어종의 장단점을 살펴보니 단점이 너무 크게 보이나요? 그래서 시작할 자신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제가 15년 동안 여러 종류의 열대어를 키워봤기에 초심자의 마음도 매니아의 마음도 알게 되었으니 그동안 터득하게 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관상어를 계속 키우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열대어를 키우는 자체가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으로 점점 자신만의 노하우가 쌓이는 고수가 되면서 더 키우기 힘든 어종을 도전하게끔 만들어주죠. 두 번째는 내가 매일 보고 관리해야 하는 애들이다 보니 그만큼 애정도 생기겠지만 내 기준에 우선 예뻐야 돼요. 발색이든 체형이든 뭔가의 매력을 느껴야 질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수족관 직원이 추천해준 무조건 키우기 쉬운 어종으로만 선택을 했기에 계속 보다 보니 물고기도 이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키우는 재미도 없어지더라고요. 구피를 키우기로 결정하셨다면 저는 막구피보다 고정구피를 추천해드려요. 너무 저렴한 막구피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질병을 옮길 수가 있어요. 몇만 원대인 고정구피가 잘못되면 안 되기에 먼저 청소 물고기인 코리도라스나 플레코나 안시롱핀을 먼저 데려오세요. 얘네들이 있으면서 더 물이 안정되었을 테니 그때 고정구피인 이쁜 수컷을 데려와서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암수를 같이 넣다 보면 혹시라도 번식을 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수조를 관리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암컷을 데려와서 넣어주세요. 한두 번 번식으로 개체수가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수조 칸막이를 넣어줘서 암수를 분리하면 되고요. 번식에 관심이 없으시면 이쁜 수컷들로만 키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수조에는 중점이 되는 주인공 물고기가 있어야 수조가 더 균형 있고 이쁘거든요. 구피가 주인공이기에 같이 합사하는 애들도 구피보다 발색이 더 튀지 않고 더 큰 애들이 아닌 성격도 온순한 카디널 테트라나 네온 테트라, 골든 네온 테트라, 블랙 네온 테트라, 실버 팁 테트라 종류들을 추천해드려요. 청소 물고기도 다 좋지만 그중에 안시롱 피는 사료도 먹지만 시금치를 줬을 때 더 이쁜 노란색이 돼요. 그리고 시금치를 먹고 싼 초록색 똥을 구피가 먹거든요. 그러면 시금치 성분에 있는 스피룰리나가 많이 들어있는 사료가 돼요. 구피도 안시도 발색이 이뻐지는 일석이조가 되죠. 베타를 키우기로 정하셨다면 대형마트 말고 제대로 된 수족관에서 여러 종류의 베타들을 보시고 데려오는 걸 추천드려요. 공기 호흡을 할 수 있기에 여과기가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조가 크면 클수록 수질도 좋고 관리하기도 쉬워지기에 너무 작지 않은 수조에 물살이 새지 않은 여과기를 달아주면 쾌적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번식을 할 거라면 수조가 너무 높거나 넓고 측면 여과기나 수류가 있으면 번식을 넘어 부모 개체까지 죽을 수 있으니 이때는 어느 정도의 작은 수조로도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조그만 수조부터 키워봤는데 오히려 작은 수조에 물을 그때그때 갈아주는 게 더 귀찮아지더라고요. 또 합사를 해봤는데 구피나 다른 열대어들을 공격하진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지 지느러미가 녹더라고요. 그래서 칸막이도 해줬었지만 역시나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특이했던 건 디스커스가 있는 세자 수조에 넣어주었던 베타가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디스커스가 워낙 수질에 민감해서 관리가 잘 된 수조이기에 좋은 환경이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물고기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생활에는 정답이 없는 거라고들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물고기를 키울지, 잘 키울 수 있을지, 아프면 어떡하지 등등 시작하기 전부터 수없이 했던 고민들이 나만 바라보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해보면서 터득해가는 과정과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나의 첫 열대어 키우기가 될 애들을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누르신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